프로이트가 말한 우리 내면의 초자아는 독일어로 das Über Ich, 우버는 over, 이히는 아이를 의미합니다. 초자아는 나의 위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초자아의 역할은 위에서 나를 지켜보는 일입니다. 초자아는 나의 자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모두 파악하고 감시하며 비판하거나 보상하는 일을 합니다. 프로이트는 초자아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사회에서 언어를 통해 배운 규범이나 도덕, 상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죠. 초자아의 형태는 엄한 검사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초자아가 우리를 평가할 땐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하나는 양심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운 가치 판단과 도덕, 양심에 따라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보상을 줍니다. 두 번째는 자아 이상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기준과 이상을 지켜야 한다고 주입받고 듣고 자란 이상적인 나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런 초자아 프로그램은 언제나 우리를 감시하고 초자아의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정신적인 고통은 때로는 신체적인 고통보다 더 괴롭게 느껴지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가 아픈지 진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내 안에 초자아가 내리는 고통은 때로는 타인이 주는 고통보다 더 가혹하고 무섭죠.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남의 시선이나 평가보다 자기 자신의 평가와 감시를 더 두려워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욕심을 내다가 내 마음속 초자아가 판결해서 내 행동이나 말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느끼면 자아 위에서 초자아가 죄책감을 내리고 괴롭게 하죠. 또한 나와 부모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 자신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땐 초자아가 위에서 자아에게 수치심을 내려줍니다. 어릴 때부터 양육자가 지나치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아이를 대하거나 부정적이며 완벽주의적 잣대를 들이밀면 엄격한 초자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커서도 초자아의 비판에 삶을 이유 없이 힘들게 느끼게 되죠. 이 때문에 양육자가 옳지 않은 일에는 엄하게 돼야 돼 평소에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어야 엄격한 초자아에 고통받지 않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초자아를 두게 되면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행동을 하면 비난받거나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호되게 비판하거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 발목을 잡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도덕관념을 심어주지 않으면 초자아가 너무 약해지고 본능적인 욕구를 통제할 수 없어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주변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초자아가 본능적인 욕구인 이들을 억누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본능대로 행동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들을 독일어로 das Es, 그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인간 심리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으로 무의식적 본능과 욕구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출생부터 존재하며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원초적인 본능을 나타내죠. 생물학적 본능과 충동의 저장소로 삶의 욕동인 리비도와 에로스, 파괴적인 죽음 욕동인 타나토스를 포함합니다. 우리 내면의 이드는 쾌락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에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욕구 충족을 추구합니다. 이런 이드는 전적으로 무의식적이기에 사람들이 의식할 수 없는 깊은 내면에 존재하며 논리나 현실을 무시하고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죠. 이 때문에 이드의 욕구는 사회규범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인간 근원의 본능적인 에너지기에 쾌락을 추구하고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참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억지를 부리는 어린아이가 이드죠. 자아는 이드와 다르게 현실 원칙에 따라서 이드의 충동을 조절합니다. 초자아는 도덕적 규칙을 내세워 이들을 억제하죠. 초자아와 이들을 중재하려는 자아는 불안해하며 방어기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초자아가 누르지 못하고 이드가 강한 사람은 이성이 본능을 조절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기에 매우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술적인 창작이나 스포츠, 일이나 운동, 지식의 추구를 통해 통로를 터서 이런 무의식적 이대 충동을 해소하는 경우에는 건강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될수록 언어적인 규범과 기준에 따르게 되고 초자아가 견고해지면서 이들의 충동을 의식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죠. 걱정스러운 것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양육자나 환경에서 성장하는 경우 개인의 초자아는 늘 스스로를 비난하고 비판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자아가 너무 부정적이면 우울해지고 의욕이 사라지며 에너지가 쉽게 방전되죠. 늘 부정적인 부모에게 성장한 아이는 초자아와 무의식의 언어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기에 모든 일이 자기 잘못이고 완벽하지 않을 때는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나 사람, 일에 대한 좌절을 겪을 때가 있죠. 이런 좌절을 겪을 때 건강한 초자아를 가진 사람은 따뜻하게 자신을 위로하고 응원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초자아를 지닌 사람은 모두가 겪는 이별이나 손해, 실직 등의 좌절에 대해 극도로 자신을 비판하고 야단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면 비난받는 것이 일상이죠. 이 때문에 초자아가 혹독하면 스스로 비난받고 있는 상태이기에 에너지는 쉽게 방전됩니다. 늘 기가 죽고 무기력해지죠.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울증에 힘든 분이 있다면 내가 너무 완벽을 요하는 초자아에 의해 혹독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격하고 혹독한 초자아를 완화시키고 나 자신과 좀 더 잘 지내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언어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언어로 바꾸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말 대신에 나는 노력하고 있고 다들 실수를 통해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야 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필요하죠. 락강은 인간의 자아가 언어로 된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어가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보았죠. 자아는 언어를 통해 구성되기에 긍정적인 언어는 실제로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에너지 원천인 무의식에 대해 락강은 무의식 또한 언어의 규칙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했죠. 무의식적 생각과 욕망이 언어의 구조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 일관적으로 자기 대화를 이어나가면 무의식 또한 긍정적인 개념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글쓰기나 자기 확언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와 무의식을 만들어갈 수 있죠. 혹독한 초자아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2번째 해결책은 주변 환경을 바꿔보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타자의 영향을 받으며 역동적으로 변화합니다. 락강은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라고 말했죠. 이는 인간의 욕망이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타자의 언어, 즉 타자가 나에게 바라는 것과 기대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 환경을 바꾸어서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타자를 많이 접할수록 자아 또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죠. 3번째로 엄격한 초자아를 극복하는 방법은 인간은 완전할 수 없으며 언제나 결핍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락강은 어떤 대상도 욕망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으며 결핍이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말했죠. 이런 결핍은 단순히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어머니와의 일체감을 경험하며 완전성과 전능성의 환상을 느끼죠.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상징적인 언어와 법, 사회구조의 질서가 도입되면서 이 일체감은 깨집니다. 아이는 어머니와 분리되어야 하죠. 이는 어머니에 대한 욕망이 아버지와 사회적인 의무로 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상징적 거세로 불리며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이 자신에게만 집중될 수 없음을 깨닫죠. 이 깨달음은 결핍감을 안겨주고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에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는 상징계로 진입하고 언어와 사회구조 내에서 살아야 하며 아이의 욕망은 이제
타자의 목소리에 의해 구조화되죠. 락강은 이 결핍감이 언어로 사회화되는 인간 조건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핍은 결코 완전히 메워질 수 없으며 상징계의 질서는 우리 욕망을 지속적으로 연기하고 구조화해서 우리가 끝없이 도달할 수 없는 온전함을 추구하게 만들죠. 이 때문에 인간은 상징계 안에서 타자의 기대와 욕망을 따르게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였던 어머니와의 분리와 상징적 사회로의 진입으로 생긴 결핍의 자리에는 이제 욕망이 생기며 어린 시절 근본적 단절로 인한 빈 곳을 메우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애쓰죠. 인간의 욕망은 이 결핍에 의해 추진되기에 목표와 관계 등을 추구하게 되지만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결핍과 공허함을 견딜 수 있어야만 하죠. 이런 결핍감은 예술적인 창작이나 영화, 책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충동과 욕망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창의적으로 전환한 것이 예술이고 영화, 문학이기에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본질과 다시 한번 연결될 수 있죠. 스스로 예술적인 창작, 미술이나 글쓰기, 문학, 음악 연주 등을 통해 본질에 접근하거나 예술을 감상하면서 원초적이고 감정적인 수준의 인간의 본성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방어기제인 승화를 통해 예술가나 창작자들은 인간 본성과의 만남을 창작으로 전환하여 무의식을 좀 더 이해하고 나 자신과 친해지는 과정을 겪었죠. 오늘도 나 자신과 따뜻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